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만남은 교수와 학생 간의 사적인 관계를 금하는 엄격한 학교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로버트는 종종 내게 자기가 나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만약 학과장이 지금 저 문으로 걸어 들어와 당신이 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학교에선 내 짐을 싸서 내쫓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이 말 속에서 어떤 은밀한 기쁨이라도 얻는 듯이.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로버트가 밖에 나가 술을 한잔 하자고는 제안을 해온 것이 우리의 첫 만남 이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의 어느 수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장에서 영화를 본 이후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의 제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그가 자기 동료들이나 아내 혹은 우리 과 다른 학생 누구라도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로버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고 말했다. 한잔 해야겠어요, 헤더. 오늘 밤은 한잔 해야겠어요. 그러시다면 나는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한잔 하셔야지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당신이 고르세요. 내가 고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멀리 어두워지고 있는 늦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군요. 우리가 간 바는 로버트의 아파트가 위치한 거리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주점이었다. 전에 콜린과 그의 친구들 몇 명과 더불어 한두 차례 가본 적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당구대가 놓여있고 멀리 벽에 다트판이 몇 개 보이는 조그맣고 어둑한 공간이었다. 로버트는 코펜하겐에서 즐기던 독일 라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우리는 스카치를 마셨다. 각자 몇 잔씩, 그리고 세 번째 잔쯤 되었을 땐가 나는 탁자에 몸을 기대고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나는 어쩌다 그런 충동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에게 내가 그가 나를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내 행동 때문에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잡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었고 물리학에 대해서, 그의 아내와 별거 생활에 대해서, 코펜하겐 시절에 대해서. 나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에야 발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순간 틀림없는 콜린의 등이 우리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수영팀에 소속된 8, 9명의 선수들이 함께 있었고 모두 운동복 차림이었고 저녁 훈련 이후라 다들 머리카락이 젖은 채였다. 그들은 바의 한쪽 구석에 설치된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었고 그들을 본 나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순간 콜린이 무심코 친구에게 고개를 돌리며 어깨 너머로 바를 훑어보다 우리를 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 반은 경악이었고 반은 두려움이었다. 우리의 눈이 짧게 마주쳤고 그는 눈길을 돌렸다. 만약 내가 로버트 옆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가 스카치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면, 혹은 내가 그 순간 그랬듯이 그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콜린은 우리 쪽으로 걸어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로버트와 내가 칸막이 자리에 반쯤 취한 상태로 손을 잡고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고 그것은 보기에 무난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며 나는 너무나 갑작스레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 콜린이 그 순간 우리 쪽으로 걸어와 소란을 피우지 않은 것은, 우리를 못 본 척하며 로버트에게 자리를 떠날 기회를 준 것은 아마도 어떤 품위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로버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얼굴에서, 표정에서 내가 콜린을 알아본 순간을 읽었고 내가 자기 손을 놓아버리자 자리를 떠나주었으면 한다는 뜻인 줄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콜린은 바에 앉은 채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그를 눈으로 쫓았으며 잠시 후 내 앞으로 와서 섰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나의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당시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 저편에서 피처들이 맥주 주위로 모여든 그의 팀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기 좀 해, 콜린이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 좀 해, 콜린이 다시 말했다. 지금.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로버트와 했던 거의 모든 일들을 후회하며 콜린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죄책감이 든다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래봐야 뭐 숨길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정일 뿐 그 이상도 아닌 것을.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자기에게 숨기고 있던 이유를 콜린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